안녕하십니까. 우리 정철기입니다. 지난 영상을 보시고 후원 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함께 해주시는 우리 회원분들, 구독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자, 문재인 탄핵 기각을 암시했네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기각될 가능성이 90%가 넘네요. 자, 지금 문재인이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된다는 그런 암시를 했습니다. 윤통 탄핵 기각은 4대4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네요. 결국 김무성과 박지원이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을 시키는 것보다는 안 시키는 것이 오히려 더 이익이다, 그렇게 본 것 같습니다. 자, 결국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켜버리면은 이재명과 한동훈을 살려주는 것이죠. 이재명에는 시간이 걸리면은 이 워낙에 사분 리스크 때문에 저절로 이재명이는 죽게 돼 있는 것이고, 한동훈이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면은 대선이 시작되는데, 대선 되면은 이 김무성 세력들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김무성과 박지원이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것은 오히려 이재명과 한동훈을 살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김무성 박지원의 목표는 한동훈과 이재명 퇴출이었죠. 결국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싸움은 여야 싸움이 아니라 결국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는 김무성 배신 세력과 친박 박근혜 대통령과의 싸움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민주당에서도 지금 친노 세력과 호남 박지원 세력과의 싸움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그렇게 볼 때 지금 현재로 봐서는 윤석열 대통령은 김무성 편이 되었고요. 국민의힘도 김무성 세력들이 모두 장악했기 때문에 여기서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을 기각시켜서 이대로 가는 것이 한동훈을 배신자로 몰고 한동훈을 오히려 죽이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자, 김경수가 지금 단식에 들어갔죠. 이것은 알리바입니다. 자, 결국 이렇게 보면은 문재인이가 이재명을 죽이기에 나선 것이죠. 결국 문재인이가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기각시키는 이것을 숨기기 위해서 알리바이로 김경수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단식 투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알리바입니다. 문재인 우리 세력이 이재명 너를 죽이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기각시킨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알리바이를 만들고 있는 것이 바로 김경수의 탄핵 단식이다. 이것은 가짜입니다. 문재인이가 암시를 했네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기각이라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시는 날 뜻밖의 행운이란 글을 평산마을에 올렸습니다. 뜻밖의 행운은 어떤 사람에게 오는 것일까요? 뜻밖의 기쁨은 어떤 사람에게 오는 걸까요? 이렇게 글을 게시했습니다. 결국 이것은 겉으로 보이는 것은 1만 번째 책방에 방문하는 손님을 환영하는 뜻에서 이 글을 올렸습니다만, 그러나 여기에는 문재인이가 입이 가벼워서 어떤 암시를 해놓고 싶었겠죠. 결국 문재인도 안 것 같습니다.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면 가장 먼저 문재인 세력을 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이대로가 오히려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재인은 입이 가벼워서 자기가 뭐 어떤 힘이 있다고 이렇게 내세우는 것일까요? 결국 문재인이 자기 힘이 있다는 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입이 그냥 오두방정이죠. 결국 문재인이가 이런 암시를 함으로 인해서 친노 세력과 지금 문재인 세력은 그야말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이 되면은 정말로 피 터지게 싸우게 생겼네요.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으로부터 구속 취소 결정을 받아 구치소에서 석방되는 날 이런 글을 올렸다는 것은 문재인이가 오두방정이다, 참을 수가 없었다, 뭐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결국 논란이 되어서 친노 이재명 세력들이 반발을 하니까 삭제는 했는데, 결국 친노 세력과 친문 세력들의 전쟁은 이미 선포했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결국 문재인 세력 김경수가 갑자기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탄핵을 위한 단식을 왜 하나 했습니다. 결국 김경수가 탄핵을 하는 것도 상당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탄핵을 기각시키는데 그것을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김경수가 탄핵을 위한 단식을 들어갔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거의 확실한 문재인의 졸 박지원의 이재명 죽이기 전략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헌법재판관 중에서 누가 문재인과 친한가,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되는데, 이미선이나 김형두 두 사람 중에 하나가 기각을 이렇게 던질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잠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여기서 8명입니다. 8명 중에서
이 법리대로 하면은 무조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8대 0으로 탄핵이 되죠. 그러나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 법리 싸움이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전체적으로 국민 여론 싸움이고 또 하나는 이 진영 싸움이고 성향 싸움이고 철저하게 그냥 세력 싸움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결국 여기서 보면은 문형배는 문재인이 지명했습니다만은 이재명과 가까우니까 문형배는 탄핵 인용을 할 것 같고요. 이미선이가 문재인이가 지명해서 이미선이가 아마 기각표를 던지지 않을까. 물론 김형두는 김명수가 지명했습니다만은 이진숙 탄핵 때도 기각표를 던졌죠. 그래서 김형두 아니면 이미선이 아닐까 둘 중에 한 사람이 기각표를 던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경민은 워낙에 상상도 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정계선이도 이재명 세력들이 민주당 몫으로 임명한 거니까 정계선이도 인용할 것 같고요. 정정미도 인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형배는 당연히 인용할 것 같고요. 김형두나 이미선 둘 중에 한 사람이 기각표를 던져서 이진숙 탄핵 때와 마찬가지로 4대 4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면은 40명을 임명 안 한 것이 충분히 8대 0으로 가결시킬 자신이 있었는데 결국 김무성과 박근혜 대통령의 수싸움에서 또 김무성이 대치했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박근혜 대통령은 오히려 한동훈을 저격하고 배신 세력 김무성 조를 건성동의를 오히려 받아서 사진도 찍어주고 이렇게 발톱을 숨겼죠, 한마디로.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워낙에 지금 김무성 배신 세력들한테 다 넘어가 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여기서 한동훈 편을 들 수가 없었죠. 이것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면은 그때 가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한동훈 편을 들 수 있습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 당시에는 석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우선이라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 편에 서서 김무성이 원하는 대로 한동훈을 저격하고 건성동의를 띄워줬습니다. 용서해 줬죠. 결국 김무성이 그것을 알고 한마디로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을 오히려 기각시켜버리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미 건성동의를 다 용서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동훈을 저격했지 않습니까? 요거를 살리는 것이죠. 이것도 하나의 김무성이가 대치기 했다 그렇게 보면 되고, 그리고 한동훈과 윤석열 대통령을 갈라치기 하는데도 결국 약속 대련을 대치기 한 것이 김무성이거든요. 정말 김무성이 대단합니다. 김무성이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을 갈라치기에도 성공한 것이고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한테 배신자 딱지 떼는 것, 즉 건성동의가 용서하고 한동훈을 저격하게 하는 그것도 성공을 했습니다. 자, 결국은 김무성이는 박근혜 대통령 폐를 그냥 무용지금을 만들어버렸고요. 둘 다 대책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무성으로 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살리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문재인이 임명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미선, 김형두는 김명수가 지명했습니다만 김명수도 어차피 문재인 졸개니까 결국은 김형두나 이미선 둘 중에 하나가 아니면 이미선이나 김형두 둘 다 확실히 기각표를 던져서 오히려 친노 세력들이 말을 못하게 이미선이나 김형두 둘 다 기각표를 던져서 오히려 3대 5로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이 오히려 더 많아졌습니다. 지금 싸움은 여야야 당내 싸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김무성과 박지원의 전략은 이재명 죽이기, 친노 세력이죠. 그리고 한동훈 죽이기. 가장 무서운 것이 김무성도 한동훈입니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김무성 손에 들어왔다고 보는 것이고요. 가장 무서운 것이 한동훈인데 김무성이는 한동훈 죽이기에 들어갔고요. 박지원이는 이재명 죽이기에 들어갔다. 결국 이재명과 한동훈을 죽이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것보다 이익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시키면 한동훈도 살고 이재명도 살지 않습니까? 김무성과 박지원의 전략을 급수정한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법리에 따라 재판하는 곳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법리에 따라 하면 8대 0입니다. 그러나 지금 헌법재판소는 그런 법리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여론재판이라고 말씀드렸고 성향에 따라서 진영에 따라서 이 세력에 따라서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결국 김무성과 박지원의 전략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이다. 그것도 4대 4가 아니라 오히려 3대 5로 윤석열 대통령이 기각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탄핵 인용이 3명, 탄핵 기각이 5명이 될 가능성이 오히려 더 많아졌네요. 그렇게 해야만이 오히려 탄핵을 기각시킨 2명이 오히려 살아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세력 2명이 오히려 탄핵을 기각시켜서 총 탄핵 인용은 3명, 탄핵 기각이 5명 될 가능성이 오히려 더 많아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결국 김무성으로 봐서는 한동훈이 살아 돌아오는 것이 더 큰 문제죠. 즉 오세훈, 홍준표는 이미 대세에서 밀려났다고 보는 것입니다. 김문수를 믿기에도 저들은 찝찝하죠. 결국 한동훈한테 밀릴 것이 뻔하기 때문에 김무성의 선택은 계속 갈등을 하다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 기각시키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 왜냐하면 결국 김무성으로 봐서는 한동훈이 살아 돌아오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윤통은 이미 김무성 손에 들어왔고요. 박통의 내공을 김무성이 알고 이미 대치기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순수히 김무성 세력을 받아주는 것도 김무성이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한동훈을 저격하는 것도 역시 김무성이는 의심을 했겠죠. 박근혜 대통령은 뒤에 숨긴 패가 있다 이렇게 봤을 것입니다. 김무성도 이무기죠. 이무기. 김무성은 윤통을 손에 넣고 조종하는 게 오히려 낫다고 본 것입니다. 근데 윤통이 과연 김무성 손에서 놀아날까요? 그러나 김무성이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믿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한 칼은 윤석열 대통령이 오히려 한동훈을 다시 손을 잡아서 김무성 배신 세력들을 쳐내는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기각되시면은 정진석 비서실장부터 교체해버리고요. 그리고 한동훈을 오히려 법무부 장관을 한 번 더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김무성 배신 세력들을 싹 정리했으면 좋겠네요. 김무성 생각은 지금 윤통을 손에 넣고 조종하는 게 훨씬 낫다 그렇게 본 것 같고요. 명태균 게이트로 충분히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절대 김무성이 관리하기가 힘들죠. 뒤에 숨긴 패를 무용지골로 만든 것이 오히려 김무성이다. 김무성도 상당히 수가 높네요. 전 그렇게 봅니다. 이미 박근혜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겉으로 건성동의를 이미 용서했고요. 한동훈을 저격해버렸습니다. 여기까지가 김무성 세력이 딱 멈춰내게 나왔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나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숨긴 패를 오히려 쓸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동훈을 지지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김무성이는 완전히 끝나는 것이죠. 상당합니다. 김무성도. 여기서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의 모든 것을 받아냈고 윤석열 대통령도 모든 것을 이미 명태균 게이트로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기서 탄핵은 멈추는 게 낫다. 그렇게 본 것이고요. 박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켜버리면 이재명한테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을 살려주면은 이재명은 사법 리스크 때문에 저절로 시간이 지나면은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나 김무성이는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을 오히려 더 얕받지 않나.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발톱을 숨기고 있는 것이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결국 김무성의 생각은 박근혜 대통령 폐해를 무력화시키고 윤석열 대통령을 택했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탄핵이 기각만 되면 결국은 김무성 배신 세력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켰다는 것 알지 않겠습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도 그 정도의 내공은 있다 그렇게 봅니다. 검찰이니까 지금은 철저하게 김무성이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만 결국은 탄핵이 기각되는 순간 대통령 비서실장 교체하고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김무성이 시키는 대로 착착 다 하는 것도 약간 수상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오히려 발톱을 숨기고 그 내공이 깊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동훈이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해서 이 배신자 세력 그리고 문재인 세력 싹 쳐내고 한동훈이를 배신자 딱지를 띄워줘서 차기 대통령 만드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나 저는 그렇게도 봅니다. 오히려 김무성이가 검찰인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한 것 그것이 오히려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 날이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결국 그렇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동훈을 지키기 위해서 단독 면담도 받아주지 않고 철저하게 한동훈을 외면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도 보고요. 전체적으로 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그 내공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김무성이 박근혜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중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더 쉽게 봤다는 거잖아요. 결국 그 선택이 김무성의 악수가 되기를
한동훈이를 법무부 장관에 오히려 임명해버려서 이 배신자 세력들을 싹 청소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결국 한동훈을 손을 통해서 이재명도 날려버리고 김무성 배신 세력들도 다 날려버리고 대한민국을 바로잡는 것이 오히려 전 더 낫다 그렇게 봅니다. 김무성 배신 세력과 박지원 세력들이 싸그리 청소되는 그런 때가 다가오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하늘의 섭리대로 우리 정치의 미래를 읽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